2017년에 신장암을 진단받고 현재 자연치유 5년차에 접어든 암 환자 김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하는 아저씨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네, 소개해도 선생님 되나요? 소개 직접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재직 중이고요. 2017년에 신장암을 진단받고 현재 자연치유 5년차에 접어든 암 환자 김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혜용이라고 하고요. 가정의학과 의사고 비타민 치료 10년째 하고 있고 주로 암 환자, 난치병 환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궁금해하는 암보험을 가입할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일반 소비자분들께 진짜로 암 환자를 봤던 선생님과 암치료 경험이 있었던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요. 암보험이 어떻게 방향에 준비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었어요. 근데 요새 나와 있는 암보험들을 보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항상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부분이 지금 판매되는 암보험들 막 홍보하고 광고하는 암보험들에서 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랑 좀 다른 느낌,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는 모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경험이 제 경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셨습니다. 일반 만약에 암보험을 가입한다 아니면 암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암으로 진단받았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이에요. 대학병원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뭐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암 치료 받으시는 제 고객분들을 보면 과정이 더 힘들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건데 그 얘기들을 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연 치유를 하고 있고, 네. 병원에서 하는 그 표준 치료라고 하는 치료는 아직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저도 암 진단을 받고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암 보험이 없었거든요. 네, 암 보험이 없어서 그냥 실손 가지고 있는 거에서 실손 나온 거 말고는 아무것도 이제 암 진단 받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없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치료 과정에서 실손해서 기본적인 병원비는 해결이 됐을 텐데. 그렇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치료를 안 받았다 보니까 표준 치료라고 하면 보통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수술을 계속 미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저는 신장 암입니다 라고 딱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게 제일 큰. 지금은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죠? 지금은 상관없죠. 아직 말씀 못 드렸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는 간단한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이제 일주일 뒤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일주일 뒤로 수술을 예약을 해놨었는데 일주일 뒤까지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로 수술을 미루고 또 일주일 동안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미루고 그거를 거의 한 달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중간에 이제 저도 진단을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술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암 걸렸으면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뭘 먹어야 되나, 기능의학, 유튜브, 그쵸. 책도 많이 보고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강의 막 하는 많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몇 번 참가를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당장 수술을 안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그때 겁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겁 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는 연락을 해서 나중에 다시 수술 날짜를 잡겠다. 부모님께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오셨어요. 무슨 일 있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수술 안 하셨고 항암 방사선 안 하고 여태 잘 유지하고 계신데요. 중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 너는 왜 안 하니? 뭐 어쩌니?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제일 불안할 것이고
끊임없이 그렇죠. 조금씩 크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렇죠. 잘 모르겠고 후회하세요? 지금 현재. 수술을 안 한 거를 후회하지는 않고요. 아직은. 어.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긴 한 게 하긴 해야겠구나. 수술을. 네. 더 이제 수술을 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음. 하기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든 부분이 많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을 다 해야 되고 그러지. 왜냐면 제가 그렇지. 제 몸에 관한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진짜 내 삶의 목숨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렇지. 생각을 충분히 안 하고 한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말하는 모든 사람마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항상 그렇지. 흔들리고 힘든데 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수술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치료를 따라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편해요. 굉장히 있어요. 편하죠. 그래서 항암 치료는 병원에서는 아주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환자분 입장에서 그 얘기를 좀 저는 뭔가 암에 대해서 암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소비자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저는 제가 항암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 암 환자들이 이렇게 요양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양평에 있는 그런 곳에서 한 달 정도 쉰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암환우 분들을 만났고 한 달 동안 되게 친구처럼 되게 즐겁게 지내긴 했어요. 전부.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저보다 더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와. 네. 10대? 무슨 말이야? 20대 후반의 친구였고 네. 되게 예쁜 친구였는데 위암 때문에 20대? 네, 위를 절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식사를 바로 할 수도 없었고 그게 또 전이가 돼서 난소였나 자궁이었나 거기도 암이 있고 그 나이에? 그런 상태였는데 항암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한 번 더 항암을 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말을 듣고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유난히 머리가 길고 숱도 많고 너무 예뻐서 머리가 너무 예뻤는데 그럼 중요하지. 그 친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면 음. 얼마나 자기 정말 본인한테는 아주 슬프잖아요. 중요한 거야. 슬퍼요. 그리고 사실 암 환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위축이 되거든요. 내가 뭐 작아질 이유가 없는데 나는 정말 괜찮은데 주변에서 나를 불쌍하게 봐요. 되게 스스로가 되게 작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런 상황에서. 커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머리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은 사실 이제 유방암 절제 수술을 또 하기 싫어서 그게 이제 또 자연치유를 선택하신 분도 있었고 그런 고민들을 암 환자분들이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암 환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일단 걸리면 창백해지고 막 이쁘게 말라가는 10대 소녀 머리털이 쭉 빠지고 항암주사 맞으면 외괴 토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는데 사실 그건 실제 암 환자들이 겪는 거에 한 100분의 1도 채 안 돼요. 현재 3대 치료라고 하는 3대 내지는 그 앞에 표준 상식적인 이런 수술 항암 방사선 근데 그 중에 항암에 대해서 부작용이 이렇게 많이들 있어요. 빈혈, 혈소판 감소, 구내염 이렇게 세 글자 써 있지만 저거 걸리면 뭐 하나 삼키기도 힘들고 뒤꿈치 다 까지고 신발도 못 벗고 손 까매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젊으신 여자분들이 이거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의사들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토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도 토해봐서 아는데 정말 새벽녘에 일어나서 변기를 붙들고 토해본 사람들은 그 지랄 같음을 알아요. 그리고 어느 암 환자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500만 원짜리 항암 알약이 있대요. 그걸 먹었는데 토했대.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걸 해집어서 그걸 떠내서 다시 먹었다. 점잖은 어느 교수님이셨거든. 그런 얘기들. 크게 얘기하면 항암이 되게 한 먹는 거 말고 주사제만 얘기하면 3주 간격으로 가요. 그 3주의 간격을 주는 이유가 3주면 다시 환자가 살아나거든. 그래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에 초기의 부작용이 있고 후기의 부작용이 있어요. 초기에는 저기처럼 좀 미식거리는 거, 뭐 입맛 없고 이 정도고 후기에 나타나는 게 이른바
골수를 억제해서 혈소판이 떨어져 손발바닥이 다 벗겨져 하는 것들인데 환자분들은 미식거운 것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더 많이 느끼지만 의사들은 좀 후유증을 더 걱정을 하죠. 골수가 억제돼서 백혈구가 떨어지면 감염에 취약해서 한번 감기 걸리면 중환자실 들어가서 일주일 있어야 되고 떡이 돼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더 걱정하는 것들이고 방사선 역시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상이에요. 저렇게 시뻘겋게 가는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실손에서 보장하는 게 이 나라에서 인정한 상식적인 표준 치료 범위 내에서만 의료보험이 되는 치료에 한해서만 실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니 비급여 항목이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먹는 것부터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 비용을 실손에 실줄 수는 없죠. 맞아요. 없어요. 이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어쨌든 병원 치료를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학병원에서 하는 네. 표준 치료를 안 받고 자연 치유라고 하는 거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먹는 거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비타민 주사 받고 지금 뭐 제가 또 다른 혈액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한방병원을 다니세요. 저는 네. 한방병원은 안 가봤는데 어쨌든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음. 네.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먹는 거 방금 말씀하신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그거를 다 집에서 해 먹게 돼요. 나가서는 먹을 수 있는 초이스가 거의 없어서 굶어 죽든지 먹고 그렇죠. 죽든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방에서 뭘 하는 거예요. 많이 하고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라면 거의 다 가지고 계실 만한 게 N땡 녹즙기. 아, 네, 아시죠? 네, N땡땡 녹즙기를 250만 원? 그렇죠. 녹즙 그러니까 저는 처음 실손 안 되죠? 안 되죠. 보험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녹즙기, 주열기 많이들 주열기. 가지고 계신 게 1땡땡고 그것도 한 1, 200? 200 정도 하죠. 200 정도? 그리고 밑땡 웨이에 그건 얼마예요? 그거는 한 300 들어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던 것들인데 암이 걸리고 나니까 그런데 한두 달 있으니까 모든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 카페에 들어가면 광고 협찬 그렇죠. 하는데 아니 이건 사야 돼. 뭐 맞아요. 이런 거. 그냥 그래서 진짜 한두 달 사이에 한 1600 정도는 쉽지. 그런 것들 사는데 다 금방이야. 썼어요.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냥 아이. 알아본 정보에 의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 사는 데만 약간 웃고 싶은 거는 암을 진단받을 때는 슬프고 괴롭고 막막한데 조금 지나면 금전적인 거 쇼핑에 몰두하게 되는 내 모습. 사야지. 사야지.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됐죠 우리는.